성장의 있어야 되는 네, 거야? 90% 이상이 무조건 신입교육 프로그램. 아니 어떤 걸 해주는데 그런 거죠? 나도 신입교육 받아주자. 사람들이 리크루팅, 그러니까 도입을 안 한다는 거는 내 회사와 내 조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입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 성장 속도가 제일 빨라졌어요. 성장의 있어야 되는 네, 거야? 90% 이상이 무조건 신입교육 프로그램. 아니 어떤 걸 해주는데 그럼 거기서? 보험을 시작하게 되면은 동기부여, 내가 직장인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보험 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동기부여, 그리고 저희 기존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만큼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그 사람들이 나도 앞으로 저 사람처럼 돼야지에 대한 꿈이 생기니까. 롤모델이 있어야 네, 되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영업에 대한 이론, 그다음에 뭐 재무설계 저축에 대한 이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소개 영업에 대한 이론, 클로징에 대한 뭐 이론, A부터 Z까지 쭉. 그러면 이제 달라져? 정말 달라져요. 왜냐면은 제가 영업사원이에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주변에 못 데리고 오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는 내 영업하기도 바쁜데 이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신경을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너 우리 회사 와, 교육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한 달 뒤에 기본적인 건 다 가르쳐서 나오니까. 두 번째는 내 지인이 전 직장에서 500을 벌었는데 여기서 와서 200, 300밖에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안함,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리크루팅을 못 하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확신이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네, 그 전 직장보다 더 많이 벌게 해줬다는 최소한의 그 확신만 있으면.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신입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너무 열심히 해요, 정말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로 나오니까. 네네. 나도 신입교육 받아주자. 대장님이 오시면은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교육을 못하지 않을까요? 딱 대장님 영상 보고 저희가 교육관을 다 만드는 건데, 그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다양한 성공 스토리가 있잖아요. 안주원에 대한 팔로우십으로 들어왔어도 막상 이 회사 내에서는 교육을 듣다 보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보다도 뭔가 본인이랑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찾거든요. 각자의 롤모델들을 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롤모델이 있으니까 되게 조직이 금방 커지는 것 같아요.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왜 영업을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노력이 부족해요. 뭐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필터링을 하잖아요.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근데 보험요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구나. 진입장벽이 없어, 솔직하게. 아예 없지. 그게 웬만하면 그쵸? 웬만하면 다 받아주잖아. 네.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기도 하고 조직 관리하는 것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직장인이 싫어서 내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영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로소득자에서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넘어왔는데 사고방식과 행동들은 아직도 그냥 근로소득자인 거예요. 마인드가 안 바뀌는 안 바뀐 거죠. 시간 자유로운 것만 누리려고 하지, 뭔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도 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근로소득자보다 몇 배 더 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감수해내야 맞아요. 하면. 네.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 사람이 만약에 3억, 4억을 들여서 이런 식당이나 카페를 차렸으면은 이렇게 출근을 안 할까. 영업 조직이 그 출근 잡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성실하던 사람도 영업만 시작하면은 출근을 안 해서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쉽게 돈 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한 건의 계약을 올렸을 때 인센티브가 크다 보니까 너무 영업을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마인드랑 노력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투자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 안 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리스크 감내 안 하려고 하고 깡패 심보지. 거의 깡패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선 자격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손해보험 자격시험이 14,000원이에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나를 믿고 영업을 하겠대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14,000원을 제가 내드렸어요, 다. 합격률이 30% 미만이에요.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 결제하시고요, 합격하시면은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했어요. 네, 합격률이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1,000원이라도. 맞아요, 정말로.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 영업이 쉬운 게 아닌데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생각보다. 네, 정말 많아요. 네, 그냥 뭔가 저도 이게 되게 이런 안 좋아하는 건데, 뭔가 보험 설계사 하게 되면 이미지가 SNS에서 뭔가 명품식에 딱 외제차 딱 최연소 지점장 딱 해가지고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 패턴. 그러니까 그런 뭔가 너무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인식을 잘못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뭔가 차를 샀다 이러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박수 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갑자기 보험료만 막 2달 3달 하고 갑자기 반짝 돈 벌었다고 차를 바꾸고 잃어버리니까 약간 좀 당연히 눈총을 받지 않나. SNS 마케팅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당연히 기승전결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네. 제가 이제 리크루팅 채널이 2개가 있어요. SNS가 70%고 이제 알바몬 같은 채용 같은 것들이 이제 20% 정도. 근데 SNS가 좋은 게 뭐냐면은 저한테 입사 문의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보고 저를 연락 온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저를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연락 온 거라서
미팅하게 되면 클로징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근데 이제 알바몬 같은 경우는 제 공고를 딱 눌렀을 때 단 30초에서 1분 안에 뭔가 소위 말해서 그냥 쇼부를 친다고 해야 되나? 네, 승부를 봐야지. 네, 그쵸. 그쵸, 네. 제일 중요한 그 SNS가 카카오톡이랑 카카오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톡이랑 카카오스토리에 많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도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어? 전 무조건 해요. 제가 소개 고객을 만나건 뭐 예를 들면 개척을 해서 내가 뭐 고객의 연락처를 받건 아니면 DB 영업을 하건, 근데 그분들은 나와 관계성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나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공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랑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소개 고객이 저를 소개받으시면은 저를 만나기 전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고 오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미지를 메이킹해서 와. 그쵸.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첫인상부터 그냥 또 뭔가가 저를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맞아. 카톡 프로필 사진 없는 거는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다. 정말로. 네네. 그러니까 내 고객을 무시하는 거다. 맞아요, 진짜. 그다음에 이거 카톡 프로필에다 이런 거 써놓는 사람들 인생 이거 본인의 개인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있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고객한테 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 개인의 그쵸. 공간이고 네네. 싶으면 핸드폰을 두 개 써야지. 고객이 볼 텐데 그러면 고객이 만나러 오기 전에 인생 같다? 맞아요. 이 새끼 미친놈이구나. 아마 저는 영업하는 사람도 그냥 공인이라고 봐요. 그냥 남들에게 반연예인. 보여주는 삶을 살기 그럼. 때문에. 그럼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 아니면 어떤 스킬,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영업 잘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뭐 당연한 건데, 일단은 노력은 당연한 거고요.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너무 기본이고 베이직이고. 네, 감정 컨트롤이 되는 사람들. 이게 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저도 리크루팅을 만약에 할 때 저희 회사가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6개 마음에 들고 4개 정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6개 마음에 드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어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회사 뭐 같아, 우리 관리자 뭐 같아, 보험용어 뭐 같아, 뭐 같아 막 욕만 하고 다니면은 그거는 전 반대로 악취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죠. 악취가 나니까. 일단은 모든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게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진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별성을 가져가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술 먹으면서 정말 남욕하는 절대 일이 안 없구나. 하죠. 우리는 네. 정말로 그때 맞아요. 너무 신기해서 웬만하면 술자리 모이면 한 번쯤 남 얘기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그때 몇 번 술을 먹는데도 진짜 남 욕을 안 하는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남 얘기를 우리 하더라도 서로 그 얘기하면서 배울 점에 대해서만 항상 네. 얘기했잖아요. 예, 뭐 형님이 뭐 박용우 관점 디자이너님 멘토라고 막 꼭 강의해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별성인 것 같아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네, 왜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이 딱 내 거에 들어왔을 때 안주원은 태아보험 전문가구나, 뭔가 세부적인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보더라도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네. 보험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보험 영업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영업 방식이 잘못됐던 게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아요. 무분별한 뭐 강매 방식이 성행했던 게 당연하니까. 두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뭔가 욕하고 싶은데 욕할 곳을 찾는 건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여유가 있고 조금 약간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영업사원들 또한 더 존중해 주세요. 내가 만나봐도 나 진짜 부자들이 더 사람들을 존중해. 맞아요, 진짜 정말로. 태생이 부자여서 막 자기 한 거 없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좀 그게 덜하긴 한데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사람들은 항상 존중해 주더라고. 맞아요. 누구를 까람개고 이런 게 많이 없어. 근데 보험 설계사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 많이 속이고 사건 사고도 많이 쳤고. 일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고객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평생 일할게 이러고 그만둬 버리니까.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숙제. 그런 것도 많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던 게,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좋았으면은 내가 이만큼 돈 벌 수 있었을까?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조금의 브랜드와 조금의 차별성만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내가 더 일이 잘 된 거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냥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네네.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네네. 진짜 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 다 리스펙해요. 정말로.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가족분들 영상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 와이프분께서 이제 남편분에게 이 영상을 딱 찍으셨는데 했던 말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우리 남편이 자존심도 세고 어디 가서 싫은 얘기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보험 영업에 대한 인식도 안 좋기 때문에 절대 이 직업을 싫어할 거 알면서도 이 직업을 선택한 거는 사실상 가족들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음식 먹이기 위해서. 누가 영업이 좋아서 영업을 했겠어요. 정말 극소수지. 정말 내 소중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싶으니까 모든 걸 감수하면서 영업을 도전한 거잖아요. 저 그게 너무 그냥 리스펙해 정말.
너무 멋있는 이 말이 거죠. 진짜 정답이다. 그래서 이 영업은 무조건 절실함이 제일 중요해요. 절실함. 근데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메모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나한테 보내는 카톡 있잖아요. 거기에 하루에 매일 꽉 차거든 내용들이. 그때 생각나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꽉 찰 정도야. 보시면은 오늘도 보면 오늘만 해도 막 몇 개가 해야 될 거. 많이 적는구나. 다 적어놔요, 나도 진짜. 많이 적어. 네네. 근데 진짜 많이 적긴 많이 적네. 네, 다 적어놔요. 해야 될 거. 근데 저그대 토스전도 있네. 이거는 제가 이거는 자, 오늘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오늘 동생이랑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안대장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음. 영업 스쿨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대표님 밑에 있는 그 대표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은 메시지. 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또 하나가 도전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배움이다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했어도 실패하게 되면 무조건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도전하는 게 약간은 망설여진다 하시면은 성공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성공을 목표로 삼게 되면은 자꾸만 뭔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뭐 내 자존감이 내려가는 건 아닐까?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패하더라도 뭔가 배우고 매일매일 성장한다, 이거 하나만 딱 오늘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였고 네네. 정말로 거의 JTBC 뉴스 같았어. JTBC. 안주원에게 안대장이라. 아, 저는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 네. 그래서 너무 이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정말 우리 준비 안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